그래서 이 기후변화 요게 사실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이 빡세. 다른 거는 뭐 그냥 엘니뇨 정도랑. 그래서 지금까지 기상 파트에서 좀 빡세게 나올 만한 게 그냥 지역적인 개념 이런 거 나오는 거 말고는 온대적 기압이랑 열대적 기압 같이 나오는 거 그런 거랑 아니면 엘니뇨 아니냐 남방 진동 같이 나오는 거 그러고는 얘야. 그리고 나는 얘가 훨씬 더 어렵지 않으면 진짜 초월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뭐 이산화탄소 요게 이제 온난화랑 이제 연결되는 거가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뭐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꼭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온실효과라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온실효과라는 거 있는데 그 중에서 온실효과랑 지구온난화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였었어. 그다음에 기후변화의 이제 자연적인 요인, 그러니까 기후가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의 상태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후가 변화해.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이라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 네 어절이라 해야 되나? 네 단어로 딱딱딱.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을 기억을 일단 해놔야 돼. 근데 그럼 남반구랑 북반구는 어떠냐? 서로 이제 천정이 서로 반대인 거야. 현재는 그러면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인 거야. 그럼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면 어떨까요? 근일점은 우리 근일점과 원일점이 있는데 이제 지구가 원형 궤도를 도는 게 아니에요. 약간 타원형 궤도를 도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막 말도 안 되게 찌부러진 건 아닌데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타원의 두 중심 중에 하나의 태양이 있고 나머지 하나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잇는 장반경이라고 하는데 이 장반경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요점을 근일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점을 원일점이라고 해요. 자, 그럼 근일점에 있으면 여름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근일점에 바라보고 있는데 근일점에서 가령 지구가 어떻게 있냐면 이제 지구 자전축이 가는 이렇게 있는 거야. 북반구의 북극이 근일점에서 어디 보고 있어요? 태양을 안 보고 있어. 그럼 북반구가 겨울인 거야. 그래서 이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라서 겨울치고는 제일 따뜻한 겨울인 거고 그다음에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치고 가장 더운 여름이 이제 남반구 여름인 거예요. 근데 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해수 동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지. 여기로 왔을 때는 원일점에서는 북반구가 자전축 방향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북반구가 이제 원일점에서 여름이 돼요. 그러니까 북반구의 여름은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인 거야, 그나마. 그 다음에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돼요. 그래서 겨울 중에 가장 추운 겨울인 거지. 연교차가 기본적으로 어떠냐?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큰 상황인 거야, 현재는. 그런데 이게 변화한다. 그래서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 팽이 도는 거. 요거를 세차운동이라고 해요. 요게 세차운동인데 요게 북극에서 보면 시계 방향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남극에서 보면은 시계 방향이 아니거든. 시계 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근데 북극에서 보면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차운동 방향이 지구 공전 방향이랑 서로 반대가 되는 걸 기억하면 돼요. 기억해둬서 좋을 것 같다. 여기는 이제 그림에 표현해줬잖아. 얘는 북극에서 보면 이렇게 도는 이렇게 돌아요. 근데 얘는 북극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 세차운동 방향.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서해수 통으로. 그래서 지구 단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약 26,000년 주기로 돕니다. 13,000년 뒤에는 지금이랑 정반대고 지금이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인데 13,000년 뒤에는 북반구는 원일점 겨울이라 추운 겨울이 돼요. 그럼 13,0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북반구의 연교차는 증가하는 거야. 그다음에 13,000년 지나면 남반구는 현재 근일점 여름인데 원일점 여름이 돼. 그럼 남반구는 연교차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북반구랑 남반구랑 서로 반대다. 그래서 북반구의 여름철 기온이 높아진다.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는데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는 것이다.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난하게 되면 이제 13,000년으로 할 거야. 근데 6,500년을 낼 수도 있겠지. 6,500년을 심지어 전으로 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후로도 낼 수 있지만 전으로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6,500년 그치 내가 이렇게 해놨었잖아. 근데 6,500년이 지나면 600년 후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북극점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점 찍은 게 북극점이다. 그러면 6,500년 전에는 어떠냐면 전에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돈 거니까. 6,500년 전에는 어땠냐? 근일점에서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안 보고 있으면 북반구가 빨간 점. 6,500년 전에는 여기서 어때? 북반구가 안 보고 있지. 겨울이지, 그치? 겨울에서 90도 지나면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 봄이 되는 거지. 봄. 봄이냐 가을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봄인지 가을인지 물어본단 말이지. 다시. 오케이. 자, 그래서 공전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세차운동의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공전 방향은 이제 북쪽에서, 천구의 북쪽에서 보면 서해수동,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얘가 태양을 이쪽으로 그리자. 태양을 이렇게 그리자면 현재는 근일점에서 북반구 겨울이에요. 북극점을 그렸어. 원일점에서 북반구 여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차운동은 이렇게 돈단 말이지. 그래서 6,500년 후는 이렇게 돼. 6,500년 전은 그럼 이렇게 찍힌다는 거지. 6,500년 전은 이렇게 찍힌다는 거. 그러면 이제 6,500년 전에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어땠어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겨울, 봄, 여름, 가을이겠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가을이 되는 거야. 얘는 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서? 원일점에서 봄, 근일점에서 가을. 이걸 외워야 되냐? 아니라고. 외워서 못 풀어. 모든 경우 외워 놓을 수는 없어서. 6,500년을 물어본다면 봄이나 가을이 될 거야.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근데 그거는 그 여름이랑 겨울 위치를 그려본 다음에 공전 방향대로 돌려. 90도 돌리면은 3개월 지나는 거거든. 그래서 뭐 겨울 다음에 있는 건 봄.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북극점이 태양 반대쪽 보고 있는 게 겨울, 태양 쪽 보고 있는 게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름이겠지.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런 식으로 될 거다. 6,500년에는 뭐 원일점 6,500년 전후에는 원일점, 근일점에서 봄, 가을이에요. 근데 뭐 봄이었을 것이다, 가을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선지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건 이렇게 돌리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치졸하게 이렇게까지 빡세게 나는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냥 혹시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런 거를 지금 최근에 연도에 좀 물어봤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가능은 한 거야. 기출 자료, 모의고사 같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서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지구, 자전축, 기울기, 경사 변화. 그래서 이건 극단적으로 생각해. 일단 얘 범위가 21.5에서 24.5거든. 현재가 얼마지? 23.5예요, 현재가.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는 상상이 안 된다면 90도로 뒤집어 놔봐. 그때 어떻게 된다? 하루 종일 해가 안 지는 여름과 한 번도 해가 안 뜨는 겨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해가 아예 안 지고 겨울에 해가 아예 안 떠. 그러면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훨씬 더 춥겠죠. 그러니까 경사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자전축 기울기가 커진다, 경사각이 커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연교차가 커진다는 거야. 이거는 남반구도 북반구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남북 공통. 내가 적어놨었네. 경사각은 남북 공통이에요. 그래서 21.5에서 24.5 사이로 변하고요. 약 41,000년 주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각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그러니까 남중고도 얘기 나오는데, 남중고도는 딱 정오에 남쪽 하늘 중간에서 떠 있는 고도 이렇게 얘기해. 북반구지. 근데 이제 남반구는 북쪽 하늘에 태양이 떠 있게 되거든. 그럼 어쨌든 정오에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남중고도 하면 그냥 태양이 제일 높게 떠 있는 고도인데,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 90도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이제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건 누가 더 뜨겁냐면 90도로 떨어지는 게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뜨거워진다, 남중고도 낮아진다는 건 추워진다라는 건데, 자전축 기울기가 켜지면 여름에 태양이 더 높게 뜨고 그 다음에 겨울에 더 낮게 떠. 그러니까 연교차가 커지는 거고요.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여름에 태양이 더 낮게 뜨고 겨울에 더 높게 떠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다. 이건 남북 공통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0도랑 90도로 상상하되 21.5에서 24.5도라는 걸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공전궤도 20률의 변화. 20률이 뭐였어? 찌그러진 정도였어.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원궤도라면 원이라고 쳤을 때 남이랑 북이랑 차이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원이라고 치면 근일점 원일점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 그래서 원궤도면은 20률이 0이 되면 원이야. 20률이 0이 되면 원이고 1이 되면 이제 완전히 딱 1이 돼버리면 그게 아마 딱 포물선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점과 선과 아무튼 2차 곡선 아무튼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타원 아마 내가 알기로 포물선도 그 다음에 쌍곡선일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린 0에서 1 사이를 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넘어가진 않고 그래서 0에서 1 사이가 이제 타원인데 점점 커질수록 찌그러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연교차가 남이랑 북의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원이 되면 남이랑 북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현재 북반구 근일점 겨울인 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른 조건이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똑같다는 건 현재 북반구가 근일점 겨울이라는 게 아마 똑같은 상태로 문제를 풀릴 거야. 그럼 현재 이게 똑같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문제마다 주어지겠지. 현재를 기준으로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문제마다 봐야 돼. 그래서 현재 북반구가 근일점 겨울인 상태에서 이제 궤도 20률이 커지면 북반구 이게 지금 궤도 20률 자체 때문에 타원 궤도인 것 때문에 북반구가 유리하잖아 현재는. 그럼 20률이 커지면 그 불합리함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럼 북반구는 더 꿀 빠는 거야. 연교차가 더 작아지고 남반구 연교차가 더 커져요. 근데 20률이 작아지면 어때? 그 꿀 빠는 게 평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합리한 게 평등해지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평등해지는 게 지금 꿀 빠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안 좋은 거잖아 사실. 그치? 그래서 20률이 작아지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집니다. 20률이 커질 때 북반구 연교차가 작아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커지는 거야. 근데 20률이 작아질 때 북반구 연교차가 커지면서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렇게 서로 북반구랑 남반구가 서로 반대가 되는 걸 꼭 기억합니다. 남북 반대가 된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공전궤도 20률은 남이랑 북이랑 서로 반대 입장이고 지구 자전축 경사 각 자체는 남이랑 북이랑 공통이야. 그 다음에 남이랑 북이랑 서로 반대 입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입장을 바꾸는 게 뭐다? 세차운동이에요. 그래서 세차운동은 26,000년 주기, 그 다음에 이 경사각은 41,000년 주기, 그 다음에 타원 20률은 10만 년 주기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걸 보통 문제 풀 때 나머지 두 개는 고정해놓고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하나가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줄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 이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안 한 얘기인데 여기부터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 활발하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흑점수가 많으면 활발하다. 흑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얘기해. 보통 그냥 자기장 이런 거랑 관련된 거거든.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데예요. 이게 제대로 안 써있나?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 써놨네. 흑점은 그 태양 표면에서 광구라고 하거든. 태양 표면에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데 실제로 검은색 이건 아니고 필터로 봤을 때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흑점은 뭐냐? 자기장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태양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 활발하다. 이거가 결론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대충 예시로 우리 사춘기 때 여드름 올라오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활발할 때 흑점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태양 활동이 많을 때 흑점수가 많다. 이때 태양 박출이나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해. 그럼 흑점이 많아질 때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겠다. 그래서 이때 흑점수가 적었던 시기에 이때는 작은 빙하기가 왔었어요. 소빙하기.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어떤 기근이 크게 있었다. 근데 그게 대충 요 시기랑 겹친다고 하더라고. 소빙하기 시기랑. 그래서 당연히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근이 오고 그럴 수 있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지구 내적 요인의 자연적 요인인데 가령 집 표면 상태가 변화할 수 있지. 가령 어떤 게 변화하냐? 빙하나 그 다음에 산림 파괴 아니면 사막 면적 변화 이러면서 뭐가 바뀌어질 수 있냐면 요 말 반사율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빙하 같은 경우 특별히 빙하는 이제 하얀색이잖아. 하얀색은 반사 어때요? 반사율이 높아요. 빙하가 줄어든다는 건 빙하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반사율이 감소해요. 반사율 감소는 무슨 말이야? 반사를 못 한다는 거지.
흡수율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빙하가 줄어들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줄어들어서 흡수되는 에너지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화산 활동, 이때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되는 화산재 등이 안정된 선층권에 퍼지면 얘가 위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돼 있어. 그러면서 반사율이, 지구 전체의 반사율이 커지므로 평균 기온이 하강한다. 그래서 이제 뭐 중생대 말에 소행성 충돌하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재 같은 게 높게 떠 있었으면서 반사율이 줄어들면서 확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룡이 살기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멸종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논리로 이제 큰 화산이 터질 때 성층권에 이제 퍼지면, 높은 화산이 좀 낮은 건 그렇게 안 터지는데 높은 화산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반사율이 커져요. 지구 기온이 낮아진다. 수륙 분포의 변화, 대륙과 해양은 비열과 반사율이 다르니까 수륙 분포의 변화는 기후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요런 때는 어떻게 돼요? 건조 기후가 증가하죠. 건조 기후가 증가하지. 그래서 판기화 같은 게 되면서 건조 기후가 많아지고 대륙분 같은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해양 생물 과가 많이 줄어들었었던 것까지 연결해서 기억하면 되겠다. 판기화, 딱 그거죠. 기후를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요인은 뭐 진짜 별거 없어. 그래서 온실 기체 증가. 그래서 가령 이제 여기 보면 온실 효과로 일으키는 애들이 뭐 수증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탄도 있는데 의외로 수증기가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근데 온실 기체가 증가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이런 애들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수증기, 그러니까 물의 총량이 증가하는 느낌은 아니잖아, 지구에서.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계열이잖아. 이렇게 C 같은 것들이 화석 연료에 의해서 C가 많아져요. 그래서 CO2나 CH4 같은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온실 기체가 증가하는 거는 CO2나 CH4, 메테인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산화탄소. 그래서 증가를 한다. 그 다음에 에어로졸 배출. 얘는 오히려 뭐 한다? 좀 이게 웃겨. 지구의 기온을 낮춰요. 반사시켜. 그래서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인데요. 그래서 얘가 공기 중에 떠 있는 부유하는 입자예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에어로졸 같은 게 있으면 태양빛이 잘 도달 못하게 반사되게 튕겨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좋은 건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그다음 사막화. 그럼 얘가 지구 기온을 변화시킨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막의 주변 부분에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 뭐 그걸 얘기할 수 있겠고, 도시화 반사율을 변화시켜야 뭐 중요하진 않지. 그래서 주로 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특이하게 에어로졸 어떻게 된다? 오히려 지구 기온을 낮춘다.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건데 오히려 지구 기온을 낮춘다. 그다음에 온실기체는 지구 기온을 높인다. 보면 되겠고요. 복사 표현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에너지 양과,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럼 얘는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야.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돼. 기본적으로 복사 평형이야 지금.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잖아. 지구온난화 무슨 말이야?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복사 평형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닌 거야. 근데 그냥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온난화가 일어나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온난화 얘는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복사 평형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웃기지. 그러니까 조금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그동안은 복사 평형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치? 근데 높아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해. 지구 온도가 증가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 양 방출하는 게 증가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 똑같을 거 아니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버리는 양이 많아지면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온도가 높아진 거지. 그래서 새로운 복사 평형이 가게 되는 거지. 어찌됐든 복사 평형 자체는 거의 유지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때도 복사 평형이 유지되면서 높아지는 거야. 그렇게 좀 웃긴 개념인데, 엄밀하게 복사 평형이라면 온도가 안 높아져야 되지. 근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때도 온도가 높아져서 복사 평형이 유지된다는 거야. 좀 웃긴 말이죠. 그다음 지구의 열수지 약 30%를 반사합니다. 그럼 70%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 30% 반사는 이거는 이제 흡수된 적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명에서 배설이랑 배출을 좀 다르게 보잖아. 그러니까 똥은
우리 몸에 들어온 적이 아예 없던 거야. 그냥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30%고 내가 먹었던 게 소변으로 배설되지. 그런 게 70%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30%는 아예 안 들어왔어. 그게 반사된 거고 70%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도 얼마 나가는 거야? 70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70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100이 와 지구로. 근데 흡수되는 게 70인 거야. 그래서 30은 아예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열수지 반사율은 30%라고 봅니다. 이거를 뭐 알베도라고 하기도 해요. 반사율이야. 그냥 진짜 별것도 아니야. 왜 이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알베도는 반사율이라고 보면 돼. 30%는 그냥 반사합니다. 알베도라는 말을 안 쓰길 원하는데 쓸 수도 있어. 학교에 따라. 그래서 반사율이 30% 정도 되고요. 30% 그냥 들어온 적도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얘가 왔다가 그냥 바로 나가잖아. 이게 합쳐서 30이 되고요. 50이랑 20 정도가 각각 지표면과 대기에 흡수된다. 그리고 나가는 걸 합치면 70이 나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요 말 복사평형이라 하면 이거야. 각 영역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먼저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뭐 별로 어렵진 않고 수능에서 나 이거 나오는 꼴은 못 봤어. 근데 내신에서는 나온다. 각 영역에서 복사량과 그러니까 흡수 복사 에너지랑 방출 복사 에너지가 같다. 그리고 이제 대기 온실 효과는 어떤 거냐면 여기도 사실 나오는 건데 밑에 있는 거 여기서 보자. 자, 지구 대기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에요.는 잘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잘 들어와. 근데 긴 파장의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흡수한 후 재복사에 다시 던진다는 거야. 오른쪽에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이 그림 보면 그냥 들어와. 왜냐면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이라서 그냥 방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온실체가 있어도 그냥 넘겨. 근데 얘가 지구에 흡수된 다음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게 파장이 조금 짧아요. 파장이 길어요. 미안해. 파장이 좀 긴 적외선. 적외선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흡수할 수가 있어. 온실기체가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이런 친구들 혹은 자외선은 파장이 더 짧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통과해. 근데 파장이 긴 적외선은 그냥 먹고 먹은 다음에 다시 뱉는데 어떻게 뱉냐면 모든 방향으로 뱉는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가 흡수했어요. 대기가 흡수하고 어떻게 한다? 또 뱉어. 근데 이게 모든 방향으로 다 뱉는 거야. 그래서 대기가 뱉는 게 우주로 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핑퐁 하면서 오래 머물다가 천천히 나가는 거지.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보일러 겨울에 뭐 귀뚜라미 뭐 2번 태운다 4번 태운다 뭐 그것만 하잖아. 무슨 말이야? 열이 쉽게 안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요 안에 오래 머물고 나가니까 온도 자체가 더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지. 쉽게 안 내보낸다 이런 개념이다. 지구는 온실 효과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15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로 봤을 때. 자, 이거를 온실 효과는 뭐랑 비교하냐면 달이랑 비교하는 거야. 달은 대기가 없지. 온실기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거리나 태양으로부터 달까지 거리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1% 차이도 안 나. 거의 똑같아. 근데 온도가 많이 다른 이유는 대기에 의한 온실효과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효과 때문에 15도 정도로 적당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 온실기체는 적외선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가장 센 건 수증기야. 가장 가장 온실효과에 가장 강력한 건 수증기야. 근데 이 이산화탄소 요금은 메테인도 지구온난화 얘기합니다. 나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지구온난화에 영향 주는 건 수증기가 영향 주진 않아. 그러니까 물의 양이 물이 많잖아 어차피. 그래서 물이 조금 총량이 변하는 것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수증기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건 화석연료에서 온 탄소 C라고 봅니다. 지구온난화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등의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한 거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주된 원인은 요놈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으로 봅니다. 사실 제일 큰 건 이산화탄소지.
그래서 그렇다. 지구 평균 기온이 아주 많이 증가했다. 뭐 오지게 증가했어요. 뭐 사실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한 평균 1.5도인가 올랐다고 해요. 되게 큰 거야. 진짜 큰 변화야. 근데 나 예전에 중생대 때 이럴 때는 20몇 도가 넘었긴 했거든. 근데 그 변화가 뭐 긴 시간을 통해 변화하는 건 괜찮은데 짧은 시간 동안 뭐 200년 정도 됐는데 200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변화하는 건 너무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좀 문제가 크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게 사실 대표적이지. 그럼 해수에 열팽창을 해. 온도가 높아지잖아. 열팽창.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닷물의 양이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높이 편차가 실제로 이렇게 점점 우상향하고 있잖아. 높이가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후대 변화.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가 변화해서 이상해져. 그러니까 막 뭐냐 바나나 같은 거를 워낙은 뭐 동남아 이런 데서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상해져 좀. 그 대신에 사과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잘 되던 게 재배가 잘 안 되고 오징어 같은 게 옛날에는 잘 잡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잘 안 잡히게 되는 뭔가 그런 기후대가 변해서 식량 생산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확 변해서 잘 자라는 게 안 자라게 되니까 물론 안 자라던 곳에서 자라는 거의 장점도 있지만 잘 자라던 데에서 안 자라는 것의 단점이 있지. 그래서 뭐 식량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 뭐 그다음에 뭐 동남아에 뭐 모기 겁나 많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더 넓은 영향을 주니까 질병 증가 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기상이변의 발생 횟수와 강도가 증가한다. 날씨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뭐 태풍 이런 것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라 그냥 도덕책 읽듯이 한번 읽어만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구온난화 경향 분석하면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온도가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온도가 높아질 이유가 없어. 근데 약간의 기온 하강 현상이 오히려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 그랬잖아. 기온이 높아졌죠. 그래서 얘는 이게 어떻게 됐다? 온실기체만 고려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 자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기후가 좀 더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단 말이지. 오히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합쳐서 온실기체 때문에 기온 편차가 점점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뭐보다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이라고 봐야 되죠. 이거 뭐 팩트지. 자연적 요인에는 증가세가 없잖아 지금. 근데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증가세가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증가가 관측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인위적 요인에 의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더 커. 2배, 그러니까 2배 이상 크게. 그러니까 왜냐면 도심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영향이 있다. 열대야는 뭐 당연한 거죠. 열대야 증가, 겨울 짧아지겠지. 봄 가을도 짧아질 거라고 보고 여름이 제일 길어질 거라고 보고 밑에는 뭐 그냥 뭐 진짜 필요 없을 것 같아. 한번 읽어만 봐봐. 패스. 이런 것도 있다.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린다. 이거 어떻게 될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율을 낮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에어로졸이 뭐라 했지? 여기 고체 여기 어디 있니? 여기 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액체나 고체의 입자인데 이게 빛을 막아요. 그래서 기온을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성층권 왜 성층권이냐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대류가 안 일어나는 안정한 층이라서 거기서 이제 적당하게 멈춰 있게끔 한다 정도입니다.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내가 이거 숙제를 여기까지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좀 풀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그냥 나랑 같이 몇 개 좀 풀어보면 아니야 여기는 내 이 정도만 표시하고 말았나? 안 냈나? 괜찮아. 근데 이제 지금 하면 되니까 한두 개만 지금 풀어보자. 그래서 내가 90페이지를 한번 와봐. 풀어보려고 할 만한 거는 가령 뭐 19번이죠. 19번 19번 볼까? 이런 거지 뭐. 너무 오래 안 괴롭힐게. 그냥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요거 여러분이 문제 보면서 좀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
북극조 5초. 근일점. 북반구 근일점 겨울. 그다음에 원일점 여름 현재 상태를 줬어요. 그죠? 그다음에 20률이 현재에는 이제 감소 중이구나라는 걸 줬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기억은 뭐 그냥 기억 맞는 거지 이거, 그렇지? 이거는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는 말 안 해도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뭐 니은디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지. 다른 요인은 변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자준축 경사각도 그대로고 경사 방향도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A식이 20률이 크죠? 20률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많이 찌그러져 있다. 그래서 이게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요. 원일점은 더 멀어져. 딱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약간 이런 느낌이 돼. 그래서 더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률이 크기 때문에 근일점 거리는 더 가깝고 원일점 거리는 더 멀어요. 그래서 니은 보면 원일점 거리는 현재보다 A가 20률이 크니까 더 먼 게 맞죠.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B식이 B랑 현재랑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타원이라 좋아 안 좋아? 근일점 겨울이잖아. 좋은 거야. 그래서 얘는 B 시기에는 거의 원에 가까워지지. 그럼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지. 연교차가 현재보다 B 시기가 어떠다? 크다. 그래서 이거 맞네. 기억니들이다. 5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20번 해볼래? 20번? 그래서 진화는 궁전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X가 수직축이야. 수직축에 대해 화살표 위치에 태양이 있는 건 거고 X는 여기에 있는 얘인 거야. 얘에 대해 A 시기에는 북극점이 어딨냐?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B 시기에는 북극점이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뭔 말인지. A 시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 북극점이. 그럼 수직축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북극점이 여기 있는 거야. 태양을 반대 바라보고 있는 거야. B 시기에는 이 수직축의 오른쪽에 찍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 반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원일점 북반구 겨울인 거야. 근데 그죠? 원일점이야. 북반구 겨울. 둘 다 원일점이라네. 많이 꺾이네. 어찌됐든 간에. 얘는 자 기억 A일 때 원일점에서 북반구 뭡니까? 태양 안 보고 있지. 그치? 그럼 뭐야? 겨울이지. 겨울. 그래 기억 틀린 거야. 니은 근일점에서 1일 동안 자 지구에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야. 지구 전체에. 자 근데 근일점에서 보면 얘는 여기 이 정도 거리겠고 A 근일점이 이거지. B 근일점은 어디야? 여기잖아. 봐봐. 겁나 가깝고 B는 A는 좀 멀어. 누가 그러면 더 뜨거울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더 뜨거울 건 B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만 남반구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다. 지구 전체라고 했으니까. 지구회니까 북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절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어떻다는 얘기인 거고, B가 가깝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죠. 그다음 B가 30도에서 북이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북반구가 지금 A랑 B랑 둘 다 원일점 겨울이야. 기온의 연교차가 둘 다 A, B 공통 원일점 겨울이에요. 근데 원일점에서 겨울이고 근일점에서 여름이니까 연교차가 기본적으로 큰 거야. 그러니까 경사 방향 자체는, 그러니까 원일점 근일점에 의한 효과는 똑같은 거라고. 근데 어때요?
이심률이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는 B 같은 경우 원일점 겨울인데 겁나 멀지, 그치? 근데 A는 원일점 겨울이긴 한데 별로 안 멀어. 그래서 얘는 B가 겨울에 훨씬 춥겠고,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이 어때? A는 22.2니까 작은 편이니까 그나마 연교차 작은 편이야. 그러니까 A는 연교차가 작은 편이야. 근데 B는 이 찌그러진 정도도 연교차 큰 찌그러진 정도고,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도 연교차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교차가 그냥 B가 훨씬 더 큰 게 맞구나. A보다 B일 때 크다. 니은 니가 4번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판단할 게 생각보다 많지. 그래서 여기는 내 생각에 엘니뇨 라니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숙제를 그러면 대충 책을 어디 완다리 슈피까지는 얼추 끝났니? 어느 정도 있니? 한번 볼까요? 그래도 꽤 많이 했다. 좋아. 많이 했다. 완다리 슈픽을 살짝 걸려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올 때 완자리 슈픽까지 다 끝내올 수 있어? 그 기후 변화까지? 한번 더 보자. 여기 이거 아까 자리 스토리 개념은 다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비슷하네? 오케이 좋아. 얘는 완전히 슈픽에 기후변화까지 다 되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다음 주에 순특감을 좀 더 풀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순특감이랑 자기 마우스성을 좀 풀고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다 자이토리랑 완전히 슈픽을 다 풀어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둘 다 시험 나쁘지 않네. 난이도가 어느 정도 틀리라고 낸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틀렸던 거 있으면 좀 복습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